새벽 4시 긴급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나. 보호자와 함께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환자는 피투성이 대형견. 문제는 입술에 걸린 낚시 바늘이었습니다. 혹시 심박수는 의식이나 이런 거 뚜렷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세요. 네, 일단 밖에서 좀 오케이. 안 쏘는 것 같은데? 잘렸어. 출혈의 원인인 낚시 바늘을 빼내는 것이 급선무. 조심스러운 처치가 이어지고 성공입니다. 문제의 낚시 바늘을 모두 빼내고서야 환자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애타는 시간을 보냈던 보호자도 이제 한시름 놓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니까 그래도 네, 웃음이 조금 나요. 한 식구,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하나.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또 하나의 가족. 동물은 인간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였죠. 여기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립대학의 동물병원. 여느 병원들처럼 아픈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곳 대기실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뭐야? 줄이에요. 줄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제 여자예요? 3번 났어요. 예? 3번 났어요. 아, 첫 번에 1마리 나오고, 두 번째 2마리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5마리 나왔어요. 안녕. 처음 만난 보호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끈. 예쁜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바로 이 녀석들이죠. 예쁜지, 아이고 이뻐라, 우리 줄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제 겨울 되면 앞뒤 문 닫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목이 자동으로 화장실 목욕탕으로 가서 들어가고요. 그런 게 대변 놓는 거 시점만 딱 집어갖고 넣으면 되고, 소변 싸고 냄새 나면 물 뿌리면 되고, 다 알아서 해요. 귀찮게는 안 해요. 자식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식구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자식 자랑하면 팔부출이라 하는데 요새 또 저기 짐승 자랑하는 사람 내가 또 팔부출도 아닌가 모르겠네요. 조용하던 대기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원정 진료를 온 덩치 큰 환자 때문이었군요. 이 환자 어째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쿠, 병원 한복판에서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병원이 정말 싫은가 봅니다. 검사 한 번 시작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체혈. 워낙 까다로운 환자다 보니 피 뽑는 데에도 수의사가 2명은 붙어줘야 하죠. 딱 해주세요. 아무래도 사람은 이제 가만히 이제 있어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제 강아지들은
이렇게 저희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이들은 좀 잡기가 어려워서. 릴리는 소변에 분비물이 섞여 나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자궁부터 살피는데요. 오픈 타입의 파이오메트라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자궁 축농증이요. 자궁 내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 자궁 축농증이 심각할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실 가자. 싫어.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는 속이 까맣게 탑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일단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 게 하나, 둘, 셋. 올라가. 옳지. 옳지. 또 다른 원인을 찾아 이번엔 엑스레이 촬영에 들어갑니다. 아니다, 레터럴 찍어야 아, 레터럴도 한 방에 찍어야겠다. 말이 안 통하는 막무가내 환자.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더 내려갈까요? 좀 더. 보통 강아지보다 좀 커서 네. 나눠서 찍는 거. 많이 커서 우여곡절 끝에 릴리의 모든 검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로 수술은 마지막에 선택할 사항이긴 해요. 수술이라는 건 특히 난소 자궁 꺼내는 거는 언제든지 더 심할 경우에 해도 되고 하니까 약을 한번 먹어보죠. No recheck. 그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나을 너무 좋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자궁 축농증이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검사 결과 보니까 축농증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발전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좋은 소식이 나쁜 응. 소식 말씀하셨는데 나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멀리서 또 오셨는데 네, 보람이 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검사 받느라 고생했던 릴리도 드디어 해방. 잘 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릴리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참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동물 환자들은 병원까지 직접 올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수의사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죠. 오늘 왕진 가는 곳은 전북 김제의 한 농가. 여기는 전주라서 수의사들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대동물, 특히 소도 봐야 되죠, 말도 봐야 되죠, 야생동물도 봐야 되죠, 뭐 개, 고양이는 기본으로 봐야 되죠, 또 뭐 특수동물도 간혹 와요. 뭐 앵무새도 오고, 뭐 이구아나도 오고. 그 많고 많은 종류의 동물 중에서 오늘의 환자는 소입니다. (22개월) 된 소 환자. 많이 나는구나. 안 나요. 한눈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리 와봐. 이 많이 나면 계속 젖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소는 지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 여기 결막인데 결막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매끈해야 돼요. 근데 지금 꿀꿀 튀어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소에서 뒤쪽에 있는 지방이 탈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나 소 같은 대동물 진료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시켜준 뒤 리도케인이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리도케인 줘봐봐라. 안구 뒤에 지방이 튀어나오면
눈을 깜빡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지방은 깨끗이 제거됐습니다. 셀라인. 근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수의사들에게 모든 동물은 똑같이 중요한 환자입니다. 소라고 생각 안 하고 생명이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도축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떨 때 좀 불편이 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튀어나온 것 때문에 지금 눈곱도 계속 생기고 눈물이 계속 나니까는 나중에 30개월 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애는 지금 너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는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겠지? 으아, 많이 왔다. 5마리. 5마리. 이야, 이 자식들아. 어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기 너구리 5마리. 엄마는 어딜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니 엄마가 얼마 전까지 있다가 가수원에다가 약을 풀었대요. 근데 너구리 엄마 그 약 먹어. 그리고 새끼들만 10마리 지금 남았대. 다행히 새끼들은 건강합니다. 아따 꼬질꼬질하다. 꼬질꼬질. 이빨도 다 나서. 농번기인 이맘때면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 농약이나 농기계 사고로 어미를 잃은 새끼 너구리들이 구조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전북대 동물의료센터에선 야생동물의 구조 작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종, 70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톱질은 왜 하시는 걸까요? 톱질을 하고 이렇게 재밌어요. 알고 보니 아기 너구리들의 새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수의사들이 직접 한답니다. 원래 선생님 전공이 뭐 어떤 거예요? 저요? 원래 내과요. 내과 전공이요? 네, 내과 석사 따고 이거 하고 있어요. 수의사 되면 흰 가운 입고 병원에 앉아서 환자 진료 보는 줄 알았는데 맨 삽 들고 다니면 삽질이나 하고 똥야 치고 다닌다고. 드릴 들고 다니고 못 들고 다니고. 드디어 집이 완성되고 새 입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아기 너구리들의 엄마는 수의사들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엄마랑 떨어지고 나면 이제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관리를 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유해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든지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설사를 하는지 뭐 밥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체중은 꾸준히 불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건강 상태도 같이. 너구리들은 이제 이곳에서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생존의 방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낯선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뛰세요? 늦었어요. 30분까지 청소하고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 찍혀 그냥 찍혀. 아니요 지금 어떻게 지켜. 전력 질주 달리기로 도착하자마자 이번엔 비닐 장갑부터 챙기는 이분. 수의대 본과 4학년 실습생이라는군요. 안 아픈 애들이랑 좀 달라요. 아침마다 입원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실습의 한 과정이랍니다. 그릇에 침이 잘 묻어요. 그래서 미끈미끈해지니까 이것 역시 수의사가 되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본인 방이랑 이렇게 강원도 1번실이랑 어느 걸 더 자주 청소하시는 걸까요? 사실 걸레질은 저 방도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서 병원 청소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평균 입원 환자 10여 마리.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에게 위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배변판을 갈아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시간 맞춰 약 먹이기. 그리고 목욕시키고 잘 말려주는 것까지 모두 치료의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가 똥 싸. 다 묻었어요. 네. 실습생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는 또 있습니다. 선생님, 걔한테 끌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얘 뛰는 거 좋아해서 저도 운동 좀 해요, 덕분에. 아이쿠. 누가 힘센 거야?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입원 환자 산책시켜주기. 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계속 안에 갇혀있다가 케이지 안에 있다가 나와서 막 뛰어가고 산책하려고 들어갔을 때 막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좋죠. 근데 짧게밖에 못 시켜주니까 좀 미안하고. 그런데 여기 산책을 거부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잠시 후 수술 예정이라는군요. 대충 눈치가 워낙 애들이 빨라서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더라고 애들이. 언니 좀 도와주세요. 예, 아니 지금 병원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꺼내니까 입질해가지고 그냥 막 못 꺼낼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입질하더라고요. 가자. 언니 못 꺼낼까봐 못 꺼내 힘으로 망부석 됐어. 내가 안 이렇게 산책시키러 나왔다가 엄마 고생이 많다. 조심해서. 12살의 노견 영감이는 그동안 4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방광, 요도, 신장에 생긴 결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이 많은 개들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이죠. 바이탈 사인은 모두 정상.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도는 외과 김민수 교수가 맡았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동물의 경우 수술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여기 이거 당겨 위로. 자, 우리 거기 한번 갑시다. 먼저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고 이번엔 영감이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방광의 돌을 꺼냅니다. 와, 상당히 크네요. 수술 끝났습니다.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보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제 몸에 칼 대고 또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보통이 아니죠. 조금 많이 긴장됩니다. 잘 끝나서 아주 좋아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영감이는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모든 동물들이 영감이처럼 치료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의심돼서 MRI 촬영 중인 태풍이.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만큼 간단한 게 아니라 척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가 않으니까 좋겠다. 우선 어쨌든 보호자분한테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짠해요, 애가. 태풍이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제 갈비뼈 이렇게 안 돼. 척추가 있는 건데 뇌경색인데 이거는 그 척수경색이라고 하는데 경색은 어떤 부분에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 실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라 하면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상했던 감염이 아니에요. 네, 글자가 디스크 때문에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애정을 쏟은 애완견. 결혼 전부터 키웠으니까. 태풍이 데리고 가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가 봐. 태풍이랑 같이 갈 거야. 태풍이랑 같이 가기 집에. 지금 이상해서. 뛰어놀다가 아니야 태풍 같이 갈 거야 집에. 됐어. 됐어. 자, 태풍이가 아파서 못 걸어 이제. 좀 힘들어 수원아. 왜 울어? 엄마 보고 싶어? 좀만 기다려. 이걸 자고. 걷지 못하는 태풍이가 낯설기만 한 아이. 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이제 거동도 좀 힘들어하니까 이제 대소변도 가는 정도. 그때까지는 잘 컸으면 좋겠어. 야생동물들도 입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구조된 동물 중에서도 부상이 심한 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는 곳이죠. 회진을 돌듯 입원 환자를 꼼꼼히 살피는 시간. 그런데 진아, 이리 와봐.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았겠냐? 꼬리끼 싸개를 해주고 있는 애들하고 안 해주고 있는 애들 차이가 뭐야? 네가 보기 어떤 것 같아? 내 집에 가겠냐? 밥만 잘 먹으면 될 거 같냐? 깜빡하고 안 해도 돼? 김은주 선생,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얘는 뭐야? 얘가 얘인가? 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얘네는 올해 집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어. 1년 내내 여기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김은주 선생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이진 선생은 동물 재활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일한 지 이제 2달, 새내기 초보 치료사죠. 괜찮아요? 설공이요? 선생님이요? 네. 제가 장모인데 새들 들어오면은 꼬리깃이라고 날개깃을 싸워줘야 되거든요. 안 상하게. 이렇게 한 마리를 안 해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잘못한 거죠. 작은 실수에도 수의사들이 예민해지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구조되어 온 야생동물은 1,100여 마리. 하지만 그 중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경우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게 계류장을 떠도는 이 너구리 역시 덫에 걸려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연에서 자연적 사고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거에서 사고가 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덫도 그러고 자동차에 치인 것들도 그러고 일반적인 애들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생태계에서 그냥 유지될 애들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사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막 일으킨 거죠. 벌써 2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독수리는 영원히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쪽 날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총상이었습니다. 날고 싶은가 봐요. 맨날 날고 싶겠죠. 얘네들이 나는 게 원래 일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기 안에 있을 때도 여기 안에 있을 때도 항상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안하면 이제 날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사실 나가야 돼요. 위험을 과시하며 드넓은 하늘을 비상하던 독수리는 이제 다시는 날 수 없습니다. 용맹한 생명력을 앗아간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었습니다.